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학입니다. 오늘은 나의 올해 운세 보기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구성학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이제 세상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사주나 명리나 이런 게 인터넷상에 엄청 많이 이게 좀 번성한다 그러나요? 번성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9등분 해놨습니다. 9등분 9개의 등분을 해놨는데 그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한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서 제가 그냥 요점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냥 사주 명리 아니면 뭐 이런 것이 인터넷상 유튜브상에 엄청 많이 지금 이게 뭐 번창한다라고 그렇고 많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저도 이게 뭐 이제 동양학의 하나인데 하나입니다. 동양학 이게 구성학이라는 것이 동양학의 한 종류다. 이게 기문둔갑이라는 학문에서 동양 철학에서 이제 빠져나온 한 줄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 9개의 숫자화했습니다. 숫자화했고 이 9개의 숫자를 가지고 각 개인의 어떤 삶의 지표라고 하면 지표고 삶의 어떤 길이라면 길 이런 것을 서술해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구분해 놓은 것처럼 세상도 9개 등분화 해놨습니다. 이렇게 9개. 그 중에 지금의 세상은 2024년부터 2024년 한 20년가니까 2040년 여기 20년을 더하면 2044년 2044년 그러니까 한 2040년까지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2004년부터 20년을 더하면 20년은 어떻게 하지? 2024년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놨습니다. 2004년부터 20년을 더하면 2024년부터 20년을 더하면 2040년 정도까지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놨냐면 구운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구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9등분화 해놨는데 이제 서서히 어떤 형태가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운이라 그래서 구운의 상의를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럼 구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운 자체는 뭐 이렇게 밝혀진다 또는 뭐 보여진다 드러난다 이런 의미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구운 자체를 우리가 화라 그래요. 화라 그러고 이거 자체를 이별 하여튼 여러 의미가 다양하게 말씀드려요. 9라는 숫자의 의미가
구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 이별, 명예, 교육 또는 유행, 도박, 출판, 정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학의 이게 사주, 이게 정신문화죠. 정신문화가 이제 번성화되는 거죠. 번성화. 그리고 구라는 숫자가 이별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별 또는 이게 여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자들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양학의 정신문화가 상당하게 번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그 정신적인 문화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갖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의 수가 자꾸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구운이 지나면 다시 이룬이 옵니다. 이룬 때는 사람이 백리에 한 명, 십리에 한 명 이렇게 지금 이제 가정은 해놨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하고, 구운 자체를 인터넷, 유튜브 이런 쪽을 지칭하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터넷, 유튜브 상에 철학이라는, 동양 철학이라는 그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이제 번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 이것을 배워야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 또한 이거를 한 몇 년에 걸쳐서 공부를 해왔고 수업을 많이 해왔는데, 근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어떤 궤적을 추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 명리, 철학, 기문둔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 구성학도 그 류의 한 분류이며, 제가 아까 1에서부터 9라는 숫자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도 9개의 숫자로 나눴습니다. 9개의 숫자, 1에서부터 9라는 숫자의 상위로 이걸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주 명리에서 부여된 것처럼 각 개인적으로 부여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부여되는 숫자, 이것을 자기 자신의 우리가 본명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명성.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개띠다, 너 소띠다, 말띠다, 이런 것처럼 어떤 이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명리에서는 12지지로 나누어서 해놨는데, 구성에서는 이거를 9개의 숫자로 표현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의 타고난 숫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자기가 생년월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58년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숫자를 하나하나 더합니다. 하나 더하면 이게 10, 15, 8 더하면 23이 됩니다. 23을 다시 2 더하기 3을 합니다. 그럼 요 숫자가 5가 나옵니다. 5가 나옵니다. 5. 자, 주어진 5라는 숫자를 11에서, 이걸 고정수입니다. 고정수. 누구나 고정수인데 11에서 5를 삭감합니다. 그러면 6이 남습니다. 이 6을 자기 자신의 본명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명성.
본명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제가 뭐 저도 이걸 운명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운명수, 타고난 운명수. 그러니까 나의 운명수는 뭐냐? 나의 운명수는 6이다. 예, 6. 6. 6. 그럼 6이라는 숫자로 나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6이라는 숫자로 태어났으니까 6이라는 숫자의 상의, 이 의미를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뭐 통변이라 그러나 이해를 하면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평생 변하지가 않아. 평생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월명성과 일명성과 시명성이라는 것이 주어지긴 하는데,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봐서 나는 6이다. 6. 운명수가, 그러니까 본명성이 6이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본명성이 뭡니까? 6입니다. 이렇게. 이걸 타고난 수죠. 타고난 수. 여기에 이제 정의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반. 마방지라고 그러던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마방지. 한 명이가 썼던 마방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정의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고정수로 5, 6, 7, 8, 9, 1, 2, 3, 4 이렇게 주어지며 이것을 정의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반. 이 정의반을 놓고 자기가 그 해에 그래서 신축년, 경자년, 무술년 그 세월이 변할 때마다 이 숫자가 순행을 하고 바뀝니다. 궁이 바뀌면서 궁의 변화가 오면서 나의 고정수인 타고난 운명수가 이 궁성에서 순환을 합니다. 순환.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제가 수업을 해왔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셔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가 그 궁성의 숫자가 변환을 해서 6이라는 숫자는 중궁에 오고, 7이라는 숫자는 건궁에 오고, 8이라는 숫자는 태궁에 오고, 9라는 숫자는 간궁에 오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숫자는 이궁에 오고, 2라는 숫자는 감궁으로 가고, 3이라는 숫자는 공궁으로 가고, 4라는 숫자는 진궁으로 가고, 5라는 숫자는 송궁에 앉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하나 궁에 또 의미가 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궁과 본명성과의 관계, 궁과 본명성과의 관계를 따져가면서 그 해의 운명의 변수를 나누고 통변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간단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의 어떤 의미와 각 궁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그 해의
그 해에 우리가 뭐 토정 비결 또는 뭐 그 해의 어떤 변동 뭐 이런 거를 쉽게 뭐 간단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 자체를 우리가 건공, 이거를 태공, 이거를 간공, 이거를 이공, 이거를 감공, 곤공, 여기 뭐라 그러더라? 진공, 여기가 손공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중공 이렇게 나누고 부여된 숫자가 따로 있고 내가 세월을 가면서 부여되는 숫자를 이 궁 자체에서 순번대로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6, 7, 8, 9, 1, 2, 3, 4, 5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놓고 그 해에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명성 6은 중궁에 있고 뭐 본명성 7은 건궁에 있고 본명성 뭐 8은 태궁에 있고 이 궁의 상의를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문제점들을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성학이라는 것을 만약에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각 숫자죠. 궁에 대한 이해와 이 궁에 대한 이해와 부여된 숫자에 대한 그 고유 고정수인 본명성 내지는 운명수를 이해를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통변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의 의미에 따라서 뭐 방향은 어디가 좋고 이래서 어느 방향은 뭐 기도를 하고 어느 방향은 가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개요를 다 따져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하나의 숫자를 놓고 한번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명성 6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명성 6. 본명성 6이다. 이게 본명성 6.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그 동영상도 제가 많이 찍어 놨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간략하게나마 이거를 제가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본명성 6에 대한 상의,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의미. 6의 의미가 뭐냐? 6의 의미가 무엇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6의 의미가 뭐냐? 6이라는 숫자의 상의는 많이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전쟁, 남자, 대장 이런 거죠. 대통령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대통령, 그 다음에 공직자 이렇게 얘기해요. 공직자 이렇게 얘기해요. 공직자 또는 뭐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명성 6이라는 개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남자다 이렇게 이해한다. 이게 남자다. 가장 간략하게 얘기해요.
뭐 하면 좋냐? 공직하면 좋다. 관직 가자라.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사주명에서 개띠입니다. 이렇게. 개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띠는 뭐냐? 개띠는 뭐 예를 들어서 개띠는 뭐 잡식이다. 뭐 예를 들면 순종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개띠는 고집이 세다. 이런 것처럼 6이라는 상의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다시 본명성 6은 돈이 있습니까? 초년은 돈이 없다. 뭐 이게 정해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초년은 돈이 없다. 말년이 좋다. 이렇게. 처덕은 있습니까? 오, 이렇게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본명성 하나만 바라보고래도 내가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자, 그러면 본명성 6이다. 이렇게. 6이다. 그러면 내가 6입니다. 7, 8, 9, 1, 2, 3, 4, 5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요거의 반대 흉사를 이걸 안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놨을 때 본명성 6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6이라는 사람은 누군가라도 뭐 문의를 하거나 했을 때 묻거나 했을 경우에 본명성 6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기가 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졌다. 이건 이제 안파다. 제 노릇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무슨 궁이냐? 건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건궁이고 이게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본명성 6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궁 자체를 회사, 국가, 뭐 사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면 7이라는 상의는 우리가 이걸 돈으로 해석을 합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즉 부도가 납니다. 이렇게도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본명성 6은 보통 어떤 기질이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공직이나 어떤 특정한 집단체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냐? 부도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큰 돈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나이를 또 여기 이제 뭐 여러 형태가 있으면 나이를 이렇게 해서 돌리는 경우가 있고 자기 띠에서 돌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궁에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에서 돌리는데 9년씩 돌립니다. 9년씩 돌리면 9년, 18년, 27, 36, 45, 54 이렇게 되는 거죠. 54. 그럼 45라는 운이 45세, 41부터 45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궁에 들어왔을 때 나이는 41부터 45세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41부터 45세는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6세부터 여기가 54니까 54세까지 46세부터 54세까지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 돈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따라오는 숫자가 따로 또 있습니다. 월명성이라고 또 있는데, 그렇게 숫자의 조합을 놓고 기륭을 판단해 봅니다. 그리 놓고 사주와 플러스를 시켜서 같이 통변을 하면, 통변이 아니라 해석을 하면, 거기에 준해서 몇 살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고, 몇 살에는 이혼을 할 것이고, 몇 살에는 부모가 떠날 것이고, 몇 살에는 딸을 낳을 것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다시 이제 지어보면 첫째, 자신의 본명성을 구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본명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 이 각 본명성 나름대로의 재산 정도,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이렇게 서술해 놓은 자료가 보통 책의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 페이지 정도 되니까, 이거를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명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월명성을 이해하고 이러면 더 좋은데, 간단히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본명성을 이해하고 그 본명성이 순환하는 세월의 규칙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이었으니까 6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6이면 7입니다. 8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디가 앉았냐, 이게 중궁이 앉았다고 합니다. 중궁이다. 이 뒷배경에는 5라는 숫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5와 6이라는 상의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여기에 또 월명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조합해서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해의 운세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해의 운세, 그 세상의 운세, 그날의 운세 이야기를 추측해보고 가정해볼 수 있는 것이 이 구성학의 묘미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날의 문제도 구성의 상수가 매일 또 바뀝니다. 매일 바뀌는데, 그 숫자가 순환하는 것처럼 그때 모든 사건은 시기에 적절하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또한 내 스스로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세상이 변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겠다, 아니면 찾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잘 숙지하시고, 자료는 뭐 이런 뭐 서점에도 주로 많이 있고, 아니면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010-3182-1688입니다. 010-3182-1688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뭐라 그래요? 카카오 스토리인가 거기를 들어가면 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는 좋았으니까 뭐 방문객이 뭐 하루에 꽤 많았었는데, 제가 뭐 우리나라를 뭐 약간 좀 삐딱하게 꽈았다 그러나 좀 그랬다고 해서 한 2번 정도 정지를 먹었습니다. 정지. 그러니까 뭐 날라가 버려 가지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금 뭐 반으로 줄긴 했는데, 그래도 뭐 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자꾸 문의를 주시는데, 010-3182-1688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걸 또 보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가능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성학이라는 것은 간단하다. 숫자를 해석하는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학문은 기존 이제 철학관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일종의 이제 내정법의 하나 종입니다. 내정법이라 그래서 오늘은 이